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요, 우리의 치아 가운데 가장 늦게 나오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랑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름까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자, 너무너무 러블리한 사랑니. 이 사랑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뽑아버릴 것인가? 오늘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또 나와주세요. 어머,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아,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 보고 싶으시면 보고 싶었던 댄스! 자, 해야 돼요? 시작! 내가 보고 싶었던 만큼 댄스 쳐주세요! 우후! 잠깐만요, 이거 몇십 년 전 댄스예요, 이거. 아, 그렇다고 제가 막 이런 걸 할 수는 없죠. 오! 아니, 왜냐면 선생님 저 보자마자 오랜만에 왜 이렇게 차분해지셨어요 하는데, 선생님,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사랑니잖아요. 선생님의 첫사랑은 언제셨죠? 그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했지롱. 첫사랑은 기억이 안 나고요. 아, 제가 아무래도 그런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솔직히 여기서 편집해달라고 할게요. 사랑을 알았던 시기는 늦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었다는 게 뭐 갑자기 혼자 다큐를 만들어요. 사랑을 알았던 시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라니까. 늦었다고요, 늦었다. 늦었다고. 첫사랑 남자는- 알기엔 늦었다. 네, 사랑니가 나는 시기보단 늦었다. 아, 그럼 너무 일찍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늦게. 아, 너무 늦게 했다. 아이고, 정말. 아니, 그렇다면 사랑니란 어떤 이일까요? 사랑니는 전문 용어로는 제3대구치라고 하는데요. 어떤 거요? 제3대구치. 제3대구치. 왜 사랑니인데 제3대구치라고 하는 거예요? 대구치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어금니를 대구치라 그래요. 아. 근데 어금니는 크게 아는 바처럼 여기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래쪽에 이렇게 큰 어금니를 우리가 대구치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얘를 제1대구치, 얘를 제2대구치라고 불러요. 네. 그럼 사랑니는 요 뒤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세 번째 대구치라 그래서 제3대구치라고 합니다. 제3대구치. 네. 근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니가. 그렇죠. 아, 그러면 이 사랑니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계신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랑니가 난다는 막 약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혹시 이게 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요? 네, 사랑니 몇 개 있으셨는데요? 저 4개 있었습니다. 그럼 사랑을 4번 하신 거예요? 아니요. 4번 이상 있죠. 4번 이상이요? 자, 속보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사랑을 4번 이상 하셨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편집해 주세요. 이런 거 바로 다 나갑니다. 네. 아, 그렇다면 이게 이별을 하면 이 사랑니가 없어지나요? 뽑아야지 없어지죠. 아, 그렇죠. 사랑니는 네. 이제 보통 사랑니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네. 보통의 경우에 사랑니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의 이유는 사랑을 알 즈음에 나는 치아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게 몇 살 정도 되는 거예요? 17에서 21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약간 사춘기의 그 기간에 사랑니가 조금 나는 확률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랑니는 사춘기를 좀 지난 시기. 조금 지나서 이제 조금 세상을 알아가는 나이에 나는 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서 표현 방법이 나라마다 조금 달라요. 나라마다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랑니라고 부르고 이제 중국권 문화에서는 지치. 네. 지혜를 알만한 나이에 나는 치아.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네. 위즈덤 티스라고 해갖고 마찬가지로 그 현명한 치아라고 위즈덤 탁스. 팁. 아, 위즈덤 네. 팁스. 네. 아티스. 네. 그렇게 부르고 뭐 프랑스어로도 돈데사데스 뭐 이렇게 오! 준비 많이 해오셨네, 오늘. 이거 외우냐고 머리 아팠어요. 아까 그 외우신다는 게 바로 그게 이거였군요. 맞아요. 아, 이거 저 작가님 꼭 저기 피디님 여기 자막으로 그거 탁 해주세요, 정리해가지고. 이거 나도 외워놔야겠다. 그 나라 가서 혹시 위즈덤 틱스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아는 척 할 수 있고. 네. 아, 그러면은 요렇게 요 나라랑 또 다른 나라는 혹시 가능하신가요? 일본어. 일본어로. 오야지 오야시라즈. 오야진 시아노로? 네, 죄송합니다. 오야지 오야시라즈라 그래서 이제 일본은 약간 특이하게 부르는 건데 네. 부모 없이 난 아이, 뭐 치아라 그래서
유치가 없이 그 밑에서 올라오는 치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옛날 기준으로 생긴 말들이지만 네. 그때 기준으로 사랑을 알거나 세상을 알거나 지혜를 알거나 오. 그런 나이에 나는 이름으로 사랑니라고 불렀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사랑니는 혹시 치아의 기능을 할까요? 사랑니는 치아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니가 어떻게 올라오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사랑니가 똑바로 올라온다고 하면 치아의 기능을 해서 쓸 수 있는 반면에 많은 경우는 사랑니가 똑바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잇몸 속에 묻혀 있거나 잇몸에 반만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기능을 못합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바짝 올라와야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주 똑바르게 올라온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오다가 반만 올라온 게 있고 속에 파묻혀 있고 이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람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영 씨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네. 아이돌 중에 죄송합니다. 저랑 닮은 연예인 또 누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유인나 씨 닮았다는 얘기 좀 많이. 그거는 결국 사람마다 턱뼈의 크기라던가 치아의 크기, 그다음에 뭐 맹출하는 방향 그런 것들이 다 달라서 그런데요. 이제 턱뼈가 크고 치아가 작거나 적정한 크기여서 턱뼈 안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똑바로 올라올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옆으로 눕거나 묻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치배의 방향 자체, 그러니까 치아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네. 치아의 씨앗이 생겨서 올라오는 방향 자체가 좀 틀어진 경우들도 있어서 원인을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거는 복불복이다. 아, 복불복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똑바로 나지 않고 약간 좀 기울거나 누워 있거나 이런 경우가 솔직히 조금 현저히 더 많잖아요. 제 주변에 이렇게 누워 있는 치아 때문에 뭐 망치로 깨서 네. 뽑는다. 네.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때 저도 치아 이게 사랑니를 뽑은 적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진짜 벤치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체험을 했는데 이런 사랑니 구조에 따른 문제점도 혹시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문제점은 이제 가장 많이 사랑니 발치를 하기 원해서 오시는 분들의 문제점은 이제 치아가 났는데 그게 이제 반만 잇몸에 살짝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치아 제2 대구치죠. 네. 그 앞에 어금니랑 요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어서 안 빠져요. 청소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이 붓고 아파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면 치아가 누워 있거나 옆으로 나 있거나 아니면 똑바로 나더라도 공간이 부족해서 뼈에 덮여서 잇몸에 덮여 있는 경우들이어서 이런 경우는 사랑니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아, 그랬을 경우에는 꼭 뽑아야 하는 게 답이겠네요. 뽑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아, 근데 이제 똑바로 잘 난 경우라면 네. 그리고 충분히 턱이 커서 끝까지 관리를 양치질로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뭐 얘가 있어서 더 잘 씹히실 수 있으니까 그걸 놔둘 수도 있었고요. 네.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임플란트가 없던 시절에는 사랑니가 이렇게 좀 누워 있거나 아니면 똑바로 나 있는 경우에는 안 뽑고 앞에 쪽 치아들이 없어졌을 때 걸어서 브릿지라는 치료를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했어요. 일단은 지금 앞에 사진을 보시면 가장 흔하게 오는 경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저 뒤에 잇몸 부어 있는 거예요? 네, 잇몸 부어 있는 겁니다. 오. 잇몸이 부어 있는 거고 어금니 뒤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빼꼼 나와 있는 오. 이 모양이 보이실 텐데 네. 저게 사랑니의 머리 한 3분의 1 정도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주변에 이제 약간의 출혈도 있는 정도의 상태이신데 네. 이 사진을 보시면 동일한 환자분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치아가 옆으로 확 누워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 치아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치아를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오신 거죠. 아, 그 저 치아는 파묻혀 있으니까 네. 좀 절개를 해서 그 다음에 뽑아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고급진 용어도 이제 막 예, 제가 사실 사랑니를 한 3개 정도를 뽑았더니 어느 정도의 그 사랑니에 대한 그 인식과 그거에 이제 지식이 좀 생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거는 제가 봐도 사랑니가 나올 구멍도 없고 네.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경우라면 뒤쪽 아까 덮고 있는 잇몸을 열어서 사랑니 머리를 다 노출시켜야 되고요. 예. 뒤쪽 뼈나 바깥쪽 뼈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치아 머리를 이제 수직으로 절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뿌리 부분도 그냥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네. 뿌리를 다시 한번 자를 정도의 오 마이 상황까지 갈 수 갓! 있습니다. 아 정말요?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랑니를 많이 뽑으면 얼굴이 작아진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봤는데 네. 혹시 그런 거에 살짝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요. 네. 아, 괜히 3개 뽑았네. 아니 그렇다면 네. 사랑니 발치에도 난이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니 구조에 따라 발치 방법도 혹시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사랑니 발치 치면 누구는 난 하나도 안 아팠는데 오! 누구는 난 죽다 살아났어. 오! 뭐 이제 뭐 1시간 반 뭐 이렇게 막 뽑았어. 이렇게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1시간 반을 뽑는 분도 계세요? 저도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네. 와 진짜.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들인데 네. 예측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한 20분, 뭐 15분 그 정도면 뽑게 되지만 네. 사람마다 난이도가 다 다른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잇몸을 덮고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사랑니가 얼마나 똑바로 올라와 있느냐의 정도, 또 옆으로 누워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밑으로 아까 사진에서 잠깐 지나갔지만 이제 우리 신경이 지나가요. 네. 턱뼈 안에 큰 신경관이 그 신경관과 닿아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정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바뀌게 됩니다. 사랑니를 발치하고 후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관리를 잘해야지 그런 부작용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올바른 관리법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올바른 관리법은 일단은 네. 치과에서 잘 안내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붓고 핀 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따뜻한 찜질보단 냉찜질을 24시간 이상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 턱 관절에는 따뜻한 수건이 좋은데 또 이 관절에는 또 차가운 수건이 좋네요. 이 관절이 아니고 저희가 수술을 했잖아요. 네. 수술을 하면 아. 이제 붓고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24시간 정도는 찬찜질을 합니다. 냉찜질을 합니다. 약간 그래서 쌍꺼풀이나 코 수술하고 난 네, 뒤에 맞습니다. 붓기 가라앉는 네, 것처럼. 맞아요. 네. 아, 네. 그런 정도로 네. 이제 냉찜질을 해주시고 네. 그 후에는 이제 다시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는 게 더 좋고요. 아, 냉찜질 먼저 해서 붓기를 가라앉히고 난 뒤 온찜질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는 또? 이제 발치와라고 해서 사랑니를 뽑은 자리에 구멍이 뽕 뚫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바발이 끼잖아요. 네, 어. 그 바발들을 잘 제거해 주시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죠? 물을 드시고 아, 사랑니를 둘러싼 진실 혹은 거짓! 사랑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뽑아야 한다. 맞다? 아니다?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그렇다면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적정 시기가 있는데 그 적정 시기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너무 그- 이른 거는 안 되고. 그 적정 시기가 몇 살 정도 될까요? 보통 만 24세 이전에 네. 발치하는 거를 권장드려요. 아, 그 이유는 이제 너무 만 25세가 넘어가면 출혈 성향도 더 높아지고 또 이제 뽑고 나서 이제 붓거나 아픈 경우도 더 많고 또 뿌리 자체가 너무 단단해지기 때문에 네. 그걸 뽑는 과정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그래도 만 24세 전에 좀 뽑는 게 좋다. 네. 그럼 4개 다 뽑아야 돼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굳이 막 저 밑에 묻혀 있는 거를 어렵게 수술해서 뼈 치고 해서 뽑을 이유는 없고요. 아, 그렇죠. 조금 나오려고 하는 친구들은 뽑는 네, 게 좋다. 문제가 생길 만한 애들만. 아, 그렇죠. 사랑니 발치는 만 24세 이전에 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네. 이제 너무 어린 시기에 발치를 하는 거는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뿌리에 사랑니 뿌리의 3분의 2 이상이 형성된 이후 네. 그때가 보통 만 17세, 18세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만 24세 이전에 하시면 좀 그래도 부작용이 조금 덜하게 뽑을 수 있다는 거고 네. 나이가 많이 드신 상태에서 이제 사랑니 발치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 네. 전까지 놔두셨다가 그러면 이제 발치를 하기 위해서 잇몸을 열고 뽑는 것도 어렵지만 이제 뼈가 더 단단해진 부분들이 있고 네. 치아 뿌리도 완전히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생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세요. 왜 정해 혼자 아니 사랑하세요. 안녕히 계세요.